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으로 식사를 하셨나요? 너무 바빠서 대충 인스턴트 제품을 드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은 각 잡고 가족들과 맛있는 고기를 구워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참 맛있긴 하지만 죽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내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이 책은 조승우 한약사가 쓴 책으로 이전에 채소 과일식이라는 책을 내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2년 전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식습관을 고쳐야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이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맛있는 음식들의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스스로를 환기시키고 여러분들에게도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기 위해 이분이 비교적 최근에 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죽은 음식은 무엇이고 살아있는 음식은 또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살아있는 음식의 핵심으로 CCA 주스, 까 주스를 언급합니다. 당근, 사과, 양배추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다른 첨가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몸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물론 아침마다 직접 갈아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는 좀 편리하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하며 제품을 찾아봤는데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100% 원료로 만든 까 주스를 찾았습니다. 리뷰도 많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주문을 하고 매일 아침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품 정보를 누르면 보실 수 있으니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책을 함께 읽으시면서 죽은 음식을 멀리하는 습관을 배워보시죠.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읽어드리고요. 이어서 전에 읽어드렸던 책, 채소 과일식에 더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어서 오랜만에 옛 영상도 가져왔으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읽어보시죠. 신비로운 인간의 몸. 식약 동원이란 말이 있다. 이는 음식이 곧 약이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약회사는 이를 부정해왔다. 그런데 이 음식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기존의 치료 방식인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약물 치료만으로는 인류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이다.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윤 추구와는 별개로 과학적 사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한 덕분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에게 가공식품과 화학물질, 특히 약물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더불어 우리 인간의 몸은 생명이 위독한 부상이나 감염 상황을 제외하면 깨끗한 음식만 공급해 주어도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며 이러한 면역력을 유지해주는 인체의 핵심 시스템이 림프 시스템이다. 내 몸속 청소부. 기본적으로 뇌와 심장 등 모든 장기와 근육세포들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능은 혈관을 통해 혈액에 준다. 그리고 1차적으로 생기는 노폐물이 처리되어 혈관 옆에 자리한 림프관으로 보내진다. 림프관에서는 림프액이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
림프 시스템은 인간의 면역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데 체내 혈액이 평균 5리터인데 비해 림프액은 약 15리터인 것만 봐도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림프 시스템을 통해 독소들은 림프 주머니에 모이고 여러 방법으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 몸은 이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숨을 쉬며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림프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혈액 순환이 중요하고 혈관이 막히면 안 되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마케팅에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림프 시스템은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생각해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인간의 몸은 자연 치유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먹지 않아도 될 각종 영양제와 식품 사업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안 먹어도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가치유의 원천, 림프 시스템을 지켜라. 인류는 오랜 시간 생존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적응하고 이겨내어 최강의 유전자를 탄생시켰다. 문제는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속도가 배출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면서 발생한다. 몸속에 독소가 점점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 열이 나기 시작한다. 열이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자가 치유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우리는 열이 조금만 나도, 통증이 조금만 있어도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등을 쉽게 먹는다. 그러는 바람에 림프 시스템의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만다. 우리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화학물질, 약물, 백신, 각종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었고 여기에 더해 인간이 결코 먹어본 적 없던 초가공식품들을 섭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림프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몸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도 우리가 멸종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싸우고 있다. 문제는 해독을 하는 핵심 장기인 간과 콩팥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림프 주머니에 독소들이 점차 쌓이고 그 크기가 1cm 이상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혹으로 발견되고 악성 종양인 경우 암으로 진단된다는 것이다. 독소 완전 배출을 위한 미션. 그런데 림프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 기관인 갑상선, 겨드랑이, 유방, 자궁 등에 생긴 혹은 일정 시간 독소를 완전 배출해주면 짧게는 2주 안에도 사라진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무조건 갑상선을 완전 절제하고 유방을 제거하고 자궁을 적출하는 무자비한 수술 기법이 쓰였지만 이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방법은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할 수 없는 인공적인 물질 때문에 몸이 병들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약이나 영양제를 주입하는 것은 불에다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암은 기하급수적으로 돌연변이 세포들을 증식시키는데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다. 현대의학 기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CT 검사는 포도당에 불소 성분의 조영제를 도포하여 암세포가 빛나도록 만들어서 확인하는 원리의 검사다. 내 몸에 암이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개월 혹은 1년마다 CT를 찍다 보면 자그마하던 암세포들이 더욱 커져 없던 암도 생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엑스레이, CT, MRI 검사 모두 부작용이 따른다.
문제는 병원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이러한 각종 검사 장비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젊은 층과 고연령층은 불필요하게 검사를 하지 말라고 예방수칙으로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낀다면, 혈액 검사 수치가 나쁘게 나왔다면 당장에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약, 영양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부터 제한하는 것이다. 평소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놔둔 채 약물로 혈압만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과 당 수치만 기준치에 들어왔다고 안심했다가는 합병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맞고 말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과학적, 의학적 사실이 확인될수록 제약회사와 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수술, 약물 처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제약회사가 너도 나도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몸에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고도로 설계된 사업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이에 열렬히 호응하고 있다. 죽은 음식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물론 우리는 무언가를 파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무언가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채소, 과일이 끝없이 공격받는 이유는 모든 영양제의 출발점이 되는 항산화 물질, 항암, 항염증 성분이 채소, 과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채소, 과일을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국제암연구기금, 모든 유명한 병원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공통적으로 권하는 것이 금주, 금연, 그리고 매일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으라는 것이다. 권장하는 양이 하루 400에서 500g 정도인데 제약회사들은 이것마저 이용해 바쁜 현대인들은 이를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으니 간단히 영양제로 대체하라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모순투성이인 마케팅이어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믿게 된다. 그 결과 공복에는 사과, 바나나,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된다고 믿으면서 그 대신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영양제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로 인해 우리의 림프 시스템은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투를 벌이고 해독할 수 없는 독극물들을 우선 살로 저장해버린다. 그렇게 점점 고도 비만이 되고 안 빠지는 살을 빼기 위해 다시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먹는다. 이런 제품을 먹으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요요 현상으로 살이 더 찌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제라도 우리 몸이 가진 자정 능력, 자가 치유력을 믿고 내 마음에 대한 신념을 갖자.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게 만드는 마케팅에 끌려다니며 시간과 건강을 잃어버리지 말자. 먹는 음식을 죽은 가공식품에서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로만 바꿔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 얼마나 가공식품이 안 좋으면 완전 육류로만 식단을 제한해도 몸이 좋아지겠는가. 비만, 각종 만성 질환은 단맛, 짠맛, 매운맛, 각종 화학 첨가제로 우리의 입맛과 뇌를 교란시키고 중독시킨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라. 다이어트 역시 단순히 살을 빼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다.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건강이 회복되면 불필요한 살이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유일하게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채소 과일식으로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자.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면 당신도 분명 놀랄 것이다.
수십 년간 고혈압, 당뇨,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이 채소 과일식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당신 스스로 알게 될 테니 말이다. 물 한 잔과 채소 과일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결정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쌓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만 기억하자. 삶 전반에서 반드시라는 강박과 집착을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실제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라면 등을 평생 먹고 살아온 노인이 여전히 건강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그분들이 특별한 체질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이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언제 하루를 시작하든 일단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들면 된다.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물 한 잔. 우선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을 마시자.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 정도는 인체의 수분 비율로 따져도 될 만큼 신생아 때는 그 비율이 90%에 달한다. 인간의 몸에서 그만큼 중요한 건 근육도 단백질도 아닌 몸 안의 수분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체액이다. 림프액 역시 체액이다. 체액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공급원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음식은 60일 넘게 먹지 않아도 죽지 않지만 물은 일주일만 공급이 안 되어도 생명에 지장이 있다. 물이 가진 효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초등학생들에게 하루에 물 5잔, 즉 1리터 정도를 마시게 해보니 비염, 아토피 등 각종 건강지표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 물 한 잔의 가치와 효능을 믿고 당신의 하루를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자. 물 한 잔은 아침을 깨워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눈 뜨고 숨 쉬는 것에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해야만 하는 일들에 쫓기기보다 오늘도 그냥 하루 보내보자. 오늘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내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라는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마음에 담을 때 물 한 잔이 마중물이 되어준다. 밤새 잠들어 있던 오장육부를 깨워주는 워밍업 신호를 주는 데 있어 소화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는 물만큼 좋은 것은 없다. 반드시 체온을 지켜라. 이때 주의할 점은 찬물은 피하는 것이다. 나 역시 열이 많고 화가 많았던 터라 어렸을 때부터 얼음물을 좋아했고 30대 초반까지도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지금은 이가 시려서 못 마실 정도로 찬 것과는 멀어졌지만 그때는 아이스크림도 입에 달고 살았다. 찬물을 피해야 하는 까닭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필수적인 것이 산소 공급과 체온 유지다. 몸에 3분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도 뇌가 죽기 시작한다. 체온은 평균 36.5에서 37.5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세포들이 합심해서 활동한다. 체온 유지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감소하고 체온이 35도일 때 암세포가 가장 활발히 증식한다. 그리고 체온과 함께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약알칼리성이다. 여성의 생식기처럼 외부의 바이러스와 세균 침투를 방어하고자 산성인 기관을 제외하면 인간의 몸은 약알칼리성을 유지한다. 몸이 조금만 산성화되면 만성 염증이 생겨나고 금방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체온과 약 알칼리성만 잘 유지하면 우리는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방법을 알아도 이를 방해하는 일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한다. 대표적인 게 아무 때나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사람들은 흔히 얼죽아, 즉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며 한겨울에도 차디찬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든다. 그런데 이건 스스로 돈을 내고 자기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유 없이 두통에 시달린다고 병원을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도 다 이런 음료 때문이다. 나는 인생에서 반드시란 없다고 강조하지만 건강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특히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물론 정말 화가 나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때는 냉수 한 잔이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안다. 그렇다고 해도 절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 말라. 대신 채소 과일 주스를 마셔라. 커피 대신 CCA 주스로 하루를 열어라. 채소 과일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다. 단 시중에서 파는 설탕, 인공 감미료, 색소 등 각종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경우는 제외다. 채소 과일 주스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우리는 흔히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운다는 미명하에 이른바 모닝커피를 공복에 마시는데 모닝커피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줄지는 몰라도 부신을 자극해 더욱 피로를 느끼게 만든다. 카페인에 중독되면 결국엔 병원 신세를 질 일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 모닝커피 대신 채소 과일 주스를 마셔보자. 모닝커피 같은 효과를 부작용 없이 누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루 1시간 정도의 정성을 쏟을 수 있다면 까주스, 즉 CCA 주스가 가장 좋다. CCA 주스는 당근, 양배추, 사과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 까먹지 말라고 까주스다. 까주스는 간과 콩팥의 해독 기능을 회복시켜 위와 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림프 시스템을 강화하여 면역력을 올려준다. 사과나 당근 주스도 상관없고 양배추즙도 괜찮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첨가물이 안 들어간 것이면 그걸 마시면 된다. 갈아 만든 주스든 착즙이든 무첨가 주스라면 커피나 콜라보다 훨씬 좋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마시는 것이다. 채소, 과일을 통해서만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영양제로는 절대 충족될 수 없다. 현대 과학은 풀 한 포기, 사과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물조차 마실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있다. 내일부터라도 하루의 시작을 채소, 과일 주스로 해보자. 장담하건대 분명 2주면 변화를 느끼고 100일이면 긍정적인 변화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채소, 과일 주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간에는 채소, 과일 주스가 혈당,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종국에는 당뇨를 유발한다거나 채소 주스를 마시면 칼륨 수치가 높아진다는 근거 없는 건강 정보들이 돌아다닌다. 하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환자들을 구하고자 세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자연 식물식이다. 특별할 것도 없다. 모든 가공식품을 끊고 그저 자연에서 온 그대로 먹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좀 더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갈아 먹고 착즙해서 먹기 시작한 것이다.
주스를 마실 때 만약 식이섬유마저 소화하기가 힘들다면 착즙을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는 불용성, 수용성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착즙해도 모든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 몸이 회복하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갈아먹는 샐러리 주스나 당근 주스, 사과 주스, 까 주스가 몸을 해쳤다면 어떻게 전 세계 유명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과일이나 채소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있겠는가? 암 환자들에게도 영양제나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신선한 유기농 채소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채소 과일 주스의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채소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가 약을 끊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마케팅으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채소 과일식을 해오던 사람들은 여전히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지낸다. 당장에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살펴봐도 알 수 있다. 3만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음양탕, 레몬수, 그리고 까 주스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년 이상 채소 과일식과 까 주스를 섭취한 암 환자의 사례부터 비염, 아토피, 당뇨, 고혈압, 변비 등 모든 만성질환이 좋아졌다는 경험담이 줄을 이룬다. 채소 과일 주스의 부작용을 말하는 특정 세력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나부터 당뇨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2년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국가검진 혈액검사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것도 이상이 없었다. 내 체질이 특별해서 그런 것일까? 절대 아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다. 영양제나 항암제를 먹고 완치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런데 애당초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를 실천했다면 건강해지는 데 있어 시간도 단축되고 부작용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저 이미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과 채식주의자, 과일만 먹는 프루테리언들이 증명하고 입증한 사실들을 쉽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이는 돈과는 거리가 먼 진실이다. 상업주의에 의해 변형, 왜곡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할지 말지는 결국 당신 자신의 몫이고 각자의 책임이다. 다만 나는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함께 해보자고 권하고 불안과 공포를 없애주고자 책을 쓰고 강연을 해나가고 있을 뿐이다. 원래 우리가 먹어온 주식인 채소 과일식을 하는 데에도 큰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과일을 먹는 것은 사탕이나 설탕을 먹는 것과 같다는 핀잔을 의사에게 듣는다. 어쩌다가 사과, 바나나, 고구마를 먹는 것조차 의사에게 물어보는 지경이 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과당을 걱정하면서도 대부분 커피 믹스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발암물질이 가득 든 부대찌개를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탄산음료를 마시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익숙하게 먹던 음식들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내 몸이 산다. 진짜 음식을 먹자. 건강하다는 것은 공기, 물, 음식, 수면, 햇빛,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수분 함량 70%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수분은 가열, 가공되는 순간 사라진다. 죽은 음식이라는 것은 효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효소는 42도에서 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수분 함량이 70%가 넘으며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살아있는 진짜 음식은 채소, 과일식. 지구 나이는 46억 년이다. 인간이 등장하고 진화한 시기는 700만 년에 불과하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음식을 가공해서 먹지 않는다. 가공이라 함은 단순한 불로 가열한 것 이상이다. 살아있는 음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새로운 물질인 화학 첨가제까지 넣는 것을 뜻한다. 호모사피엔스가 가공식품을 접한 시간은 700년도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살아있는 음식만을 먹으며 진화되어 왔다는 말이다. 화학 첨가제 덩어리인 가공식품이 몸의 깨끗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없음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포유류 중 인간만이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이유다. 엄청난 체세포 분열을 시작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온 아기는 몸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차 자라면서 70%가 된다. 노화에 따라 50%까지 수분 비율이 떨어진다. 태아에 장기가 생기는 순서는 심장 다음 콩팥이다. 수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이 크다. 인체는 아주 정교한 수력 발전소의 축소판이다. 물을 통해 음양의 전기가 생성된다. 전기 자극에 의해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움직인다. 몸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수분 함량이 높은 자연의 음식임을 알게 된다.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은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기본으로 무기질 영양소가 들어있다. 수분은 영양분을 세포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동시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독소 청소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과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과일식을 먹는 것은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 채소 과일식을 충분히 하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다. 지구의 구성 성분 역시 물이 70%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인간의 몸처럼 음식 또한 70%가 수분으로 구성된 것을 먹어야 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채소 과일식 뿐이다. 그 외 음식은 모두 가공되거나 요리 과정을 통해 수분이 제거되었다. 기억하기 편한 자연의 이치가 7대 3의 법칙이다. 70%는 채소 과일식을 하고 30%는 곡물류로 구성된 식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은 자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다. 가공되지 않은 채소 과일식이 진짜 살아있는 음식이다. 가열하는 순간 가짜 음식, 죽은 음식. 아이슬란드의 국립박물관에는 맥도날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 1년 동안 전시된 적이 있다. 2009년에 아이슬란드에서 맥도날드가 철수 결정을 내리고 영업 마지막에 판매한 햄버거다. 3년이 지난 2012년에 구매자의 집 차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은 멀쩡했다. 역사적 유물 가치가 인정되어 전시되었다. 구매 후 13년이 넘도록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있다. 전혀 썩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0년이 돼서야 맥도날드 회사는 수분 부족으로 부패하지 않는다고 공식 인정했다. 앞으로도 썩지 않는 햄버거로 계속 전시될 것이 분명하다. 썩지를 않으니 죽은 음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다. 호랑이는 멧돼지를 잡아먹는다.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산다. 팬더는 대나무 잎을 주식으로 한다. 침팬지는 과일을 먹으며 살아오도록 진화했다. 인간은 썩지 않은 햄버거와 기름에 튀긴 감자를 먹도록 진화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육류는 불에 구울 때 벤조피렌이, 감자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나온다. 기름에 튀길 때는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로 가열되는 순간 살아있는 수분은 없어지고 죽은 음식이 된다. 영양소는 다 파괴된 채 화학 조미료로 위장하여 미각을 속이는 가짜 음식이 된다. 자연의 동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식을 가공해서 먹는다. 불에 구워 먹거나 삶아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름에 튀기거나 화학 첨가제를 통해 자연에 없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러한 음식들을 소화시키도록 진화되지 않은 인간의 몸 곳곳에 독소가 쌓인다.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갖 장기들에 침투한다. 몸은 비상사태를 느끼고 더욱 지방을 축적하려 든다. 비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가공된 음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철 음식을 챙겨 먹고 채소 과일식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몸은 스스로 해독하며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한다. 아이들 동화책에 자주 등장하는 줄거리가 있다. 과일과 인간의 약속이다. 과일은 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신에 인간은 그 씨앗을 퍼뜨려주는 거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연의 계약 관계를 파기한 인간에게 돌아온 것은 비만과 질병이다. 자연이 주는 살아있는 음식들은 가열하는 순간 영양분들은 모두 변하게 되고 해로운 물질들이 생긴다. 며칠 동안 삶아낸 사골 육수에는 정성이 들어간 것은 맞다. 에너지 과잉 섭취로 인해 문제가 생긴 지금에는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진짜 정성을 몸에 쏟는 것이다. 자연과의 계약을 실천하자. 진짜 살아있는 효소를 먹어라. 새로운 약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친다.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실험을 한다. 초창기 실험 동물들에게 먹이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주었다. 가열식을 말이다. 동물들은 실험을 받기도 전에 각종 질병에 걸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연식으로 식단을 바꾸자 동물들은 건강을 바로 회복했다. 가열을 한 음식에는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효소란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효소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찜질방이라는 문화가 있다. 찜질방에서 입소문으로 잘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가 효소다. 가루로 된 형태부터 젤리 형태, 물로 된 효소까지 다양하고 가격도 비싸다. 그렇게 판매되는 효소들은 효과가 정말 있는 걸까? 효소는 보통 42도에서 기능을 잃는다. 만약 60도가 넘는 불가마 찜질방에서 효소가 든 비싼 물을 마신다면 이미 그건 죽은 물이다.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열되고 각종 화학 첨가물을 만나는 순간 효소는 기능을 상실한다. 가공식품은 모두 효소는 사라진 가짜 음식이다.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소는 침이다.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갓난아기는 침을 질질 흘리지만 아픈 노인은 입이 바짝 마른 것이다. 비싼 효소 기능식품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하면 된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심장질환 연구소 학장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과일 성분이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과일에 든 효소가 피를 맑게 해서 동맥이 막히는 일을 방지한다. 과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오장육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최고의 해독제다. 효소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가 생긴다. 일반 음식은 위장에서 3, 4시간을 머무르지만 과일은 2, 30분만 머무른다. 과일에는 효소가 있어 이미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 햄버거, 피자, 빵 등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 불량을 일으킨다.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느라 간이 쉴 틈이 없어 항상 피곤을 느낀다. 살아있는 효소가 든 채소 과일식이 진짜 음식이다. 최대한 가열이나 가공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해야 한다. 인간은 가열하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으며 살 수 없게 진화되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식사 구성은 수분 함량이 많은 채소 과일식이 70%, 곡물 구성이 30%인 7대3 법칙을 기억하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가열하고 가공하는 순간 발암물질이 나온다. 감자튀김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다. 인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는 열에 약하다.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가열, 가공하지 않은 채소 과일식부터 시작하자. 올바른 아침 식사법.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 3끼를 먹어오기 시작했을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가 만든 것일까? 아침에 우유와 시리얼로 시작을 하면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음식의 섭취, 소화, 흡수, 배출되는 주기를 8시간으로 나눈 3대 주기를 알아야 한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다. 아침은 밤사이 소화와 흡수를 마치고 남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시기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독소 배출에 사용될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든다. 낮 12시까지는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도록 한다.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한 걸까? 인생에 있어 마지막 다이어트라며 찾아온 상담자다. 식욕 억제제부터 모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먹었고 지방 흡입 수술까지 한 30대 여성이다. 기존의 패턴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살을 빼 15에서 20kg을 감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3, 4개월 후에 20kg이 다시 찌는 걸 반복해 어느새 90kg이 되었다. 비만의 가장 큰 이유는 새끼니 폭식과 야식이었다. 만성 변비로 변비약 없이는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아침에는 채소 과일식만 하게 했다. 점심 저녁 식전에는 채소 과일식을 하게 했다. 폭식과 야식이 줄어들고 변비 증상이 없어지는데 정확히 3주가 걸렸다. 3개월 후에도 여전히 70kg을 유지했다. 오래전부터 TV에서 볼 수 있는 식품 광고 중 하나가 시리얼이다. 시간이 지나도 광고 형식은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아이나 엄마가 등장하고 우유와 함께 시리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심지어 엄마가 소중한 아이에게 행복한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환상적인 메시지를 삽입한다. 이 얼마나 철저하게 상업적인 광고인가. 나의 부모 역시 현란하고 철저한 계산에 의해 제작된 상술에 속으셨다. 어렸을 적 내내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오후, 심지어 야식으로 배고플 때면 언제나 우유에 시리얼을 먹었으니 말이다. 설탕과 각종 화학 첨가제, 유전자 변형된 밀로 가득한 제품을 맛있게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먹었다. 아토피인 자녀와 방문한 부모에게 아침 식사를 채소 과일로 바꾸라고 조언을 한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침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라고 되묻는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을 거른다. 시간이 없어서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아침밥을 챙겨주는 엄마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학생보다 뇌 에너지를 덜 사용할 리는 없다. 아침을 먹으면 속이 거북해 모닝커피 한 잔으로 대체하는 직장인이 많다. 학창시절 엄마가 챙겨주는 아침을 먹을 때는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에 시달렸다.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을 하면서 자연스레 아점을 먹는 것에 익숙해진다. 몸은 도리어 더 가벼워짐을 느낀다. 한국에서의 수능시험일은 거의 국가 비상사태다. 관공서를 포함한 금융권까지 출근 시간을 늦춘다. 외국어 듣기 평가 시간에 맞추어서는 항공기의 이착륙까지 조정한다. 수능 당일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중 아침과 점심 식사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은 항상 등장한다. 평소 아침 식사는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해주기 위해 반드시 챙겨 먹으라고 한다. 수능일에는 너무 무거운 식단보다는 가볍게 과일과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먹기를 권한다. 식사를 통해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미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는 거다. 누구를 위해 아침 식사를 꼭 먹어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를 이해하기.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천 년간 인간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한 전통의학에서 얻어야 할 것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이 움직이는 주기에 대한 이해도 같아졌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이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다. 3대 주기를 이해하면 왜 아침 식사가 꼭 필요 없고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먹으면 소화와 흡수를 하고 생기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내는 작용을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크게 8시간 단위로 나눈 것이다. 섭취 주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섭취, 동화, 배출은 항상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야식이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침 식사가 몸을 무겁게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노폐물과 독소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먹을 때 영양 공급이 잘 된다. 좋은 영양 공급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말한다. 단백질을 위한다고 가공육 고기를 먹을 때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안다.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먹어야 한다는 걸 유념하자. 늦은 밤 들어오는 가공식품은 몸의 자연 주기를 깨뜨린다. 동화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먹고 소화된 음식에서부터 얻은 영양분과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는 시간이다. 흡수할 것은 하고 내보내야 할 것은 버릴 준비를 한다. 수면 시간을 통해 장기와 세포들은 회복과 재생을 한다. 멜라토닌 등 각종 호르몬들이 생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휴식을 하면서 손상된 곳을 수리하는 시간이 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불과 전기의 발견으로 인간의 밤낮 구분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에 채소 과일식이 아닌 가공식품이 들어오면서 비만과 질병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됐다. 쉬지 못한 결과는 암이라는 미친 세포로 나타난다. 배출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동양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건강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혀 상태를 봐왔다. 서양의학도 최근 혀 상태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는 진단법이 체계화됐다.
혀의 하얀 물질인 백태 또는 설태는 밤사이 배출이 이루어진 가장 명확한 신호다. 입냄새와 백태는 3대 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3대 주기 모두 중요하다. 독소 배출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위한 핵심이므로 배출 주기는 가장 중요하다. 동화 주기에서 걸러진 노폐물들과 죽은 세포들이 배출되는 시간이다. 림프 시스템을 통한 독소 배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시간이 아침이다. 아침 식사 습관에 관한 조언. 우리는 소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다. 물만 먹어서는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체질의 차이다. 많이 먹더라도 불필요한 것들은 몸에 저장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 작용이 잘 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은 내 몸의 3대 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식을 금하고 아침에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첫 시작이다. 앞선 다이어트 상담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야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에너지 공급과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밤에도 배가 고픈 것이다. 낮에는 채소 과일식을 실컷 먹었다. 밤에 배가 고프면 바나나와 견과류만 먹게 했다. 2주 정도 지나면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만 마셨다. 잠은 늦어도 밤 11시에는 들어 최소 7시간 수면을 했다. 3주차부터는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4주차부터 아침은 과일 주스만 먹었다. 7시간 수면과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다. 원래 인간의 몸은 그렇게 설계되었다. 독소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침은 안 먹는 게 가장 좋다. 먹더라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무거운 아침 식사 대신 가벼운 과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아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은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낮 12시까지는 정제 탄수화물과 동물성 식품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출발이다. 채소 과일식은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다. 모닝커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셔야 한다. 독자 중에 주 야간 근무 교대나 3교대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야식은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간식은 채소 과일식으로 대체하자. 아침 퇴근 후에는 가볍게 과일 주스를 먹고 취침에 들어가자. 기상 직후에도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먹은 후에 일반식을 하도록 한다. 잠들기 전과 기상 후 3, 4시간 안에는 채소 과일식 섭취가 핵심이다. 예능 프로나 유튜브 먹방에서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고 라면이나 파스타, 피자를 먹는 연출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몸은 절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아침부터 과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몸에는 좋다. 아침부터 우유와 시리얼을 먹는 것은 건강과 성장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식품회사들은 계속해서 시리얼에 칼슘, 비타민 등 화학 첨가제를 첨가하며 당 함량은 절반 이하로 낮췄다고 강조한다.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걸 그들도 안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 원리에 따라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독소 배출 시간에는 배출에만 에너지 소모가 될 때 몸은 건강하다. 낮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 이유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수면은 하루 7시간씩 규칙적으로 할 때 재생과 회복, 노폐물 청소가 잘 된다. 교대 근무자들도 취침 전, 기상 후 채소 과일식을 먼저 하자. 과일 주스를 마시자. 기상 후에는 가장 먼저 물을 한 잔 마셔야 한다. 수면 중에 노폐물을 배출하고자 수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물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닌 일반 정수가 좋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함이다.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치고 12시간 만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은 반드시 과일이나 과일 주스여야 한다. 여전히 독소를 배출해야 하는 몸에 에너지를 주는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들은 다른 음식을 섭취할 준비를 하게 해준다. 많이 씹지 않아도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는 과일 주스를 마시자. 과일 주스는 먹기 편하며 영양소가 풍부하다.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줄 알다가 식단 관리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상담자가 왔다. 과일이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은 한 상태였다. 치아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현미를 씹는데도 불편함을 느꼈다. 과일 주스를 권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고 과일 주스와 채소로만 2주를 보냈다. 2주 후 당 수치가 약 없이도 유지가 됐다. 4주 차에 혈액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채소 과일의 자연 당이 아닌 가공 설탕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린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앞장에서 소화의 3대 주기에 대해 이해했다. 배출 주기에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낮 12시까지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도록 하자. 과일은 있는 그대로 씹어 먹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의 식습관은 씹는 것보다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편해한다. 아무리 아침 사과가 좋아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과, 딸기, 당근을 따로 계속 먹지는 못해도 셋을 한 번에 갈아 마시는 건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어떠한 가공식품보다 훌륭한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 가장 과학적인 것은 내 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직접 해보면 된다. 그냥 채소 과일식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 과일 주스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영양제는 절대 채소 과일을 대체할 수 없다. 과일에는 중요하다고 알려진 영양소 외에도 많은 미량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명력을 가진 에너지는 가공식품으로는 얻을 수 없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물을 마시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일 주스는 항산화 물질을 혈액에 공급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켜준다. 부부간에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는 미리 과일 주스를 함께 마시자. 대화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싸움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인류 진화 과정 중 가장 큰 최초의 발견을 불로 꼽는다. 해가 지고 나서도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다른 육식 동물들로부터 생존하게 했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불의 발견은 전기로 대체가 되었다. 밤낮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인간의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편 증상은 불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다. 야식을 먹게 됨에 따라 비만이 되기 쉽다. 24시간 편의점부터 야식 배달업소 등 언제든지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먹고 난 후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활동에 문제가 생겼다. 아침에는 무조건 과일 주스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자 몸의 균형이 회복된다. 과일 주스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물도 꼭꼭 씹어 먹으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씹는 행위가 주는 영향이 크다. 침을 충분히 나오게 하는 것이 췌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원리를 이해했다. 현대의학은 아직 암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 인체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원인은 나온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다. 사람의 어금니가 32개 중 20개나 된 것은 씹고 갈아서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다. 과일 주스도 꼭꼭 씹어 먹어주면서 침과 섞이게 해주면 가장 좋다.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끼며 먹자. 바로 채소 과일식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일주일의 격일로 3, 4일부터 시작해보자. 채소 과일식으로 낮 12시까지 보낸 날 몸이 더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든든한 느낌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란 걸 알게 된다. 과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실제로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기 쉽지 않다. 배출 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몸은 놀라울 만큼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한다. 섭취와 동화 주기 과정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이뤄진다.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 알면 흡수에 더 좋은 것도 있다. 당근의 경우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용성, 즉 물에 잘 녹는 성분이 아니라서 흡수가 잘 안 된다. 당근 자체로만 주스를 만들지 말고 사과나 딸기와 함께 주스를 만들어주면 좋다. 토마토도 마찬가지다. 주스를 만들 때는 설탕이나 다른 어떠한 첨가제도 넣어서는 안 된다. 과일 주스는 절대 가공되어 판매하는 것을 사서 먹으면 안 된다. 열로 살균 처리가 되어 영양소와 생명력이 이미 사라져 있다. 살아있는 과일은 절대 인간의 몸을 해하지 않는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주스를 만들 때도 껍질째 넣어야 한다. 농약 부분이 염려될 것이다. 대부분의 농약은 사용 후 2주 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잔류 농약도 세척 과정에서 물에 씻겨 사라진다. 식초나 소금물에 세척할 때와 물에 그냥 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다. 소금물이나 식초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된다. 사과의 꼭지가 움푹 들어간 부분은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한다. 딸기 역시 꼭지는 먹거나 주스에 넣지 않는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과일 주스가 더 몸에 좋다. 과일 주스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사항.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기 시작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위장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있는 증상이다. 독소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더부룩함도 사라진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할 때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된다. 독소들로 인해 과일이 발효되는 것을 완화시켜줘 속이 한결 편하다. 설사의 경우도 몸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으로 이해하면 된다. 수분 함량이 많은 진짜 음식들만 계속 들어오면 위장이 청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숙변이 제거되는 좋은 증상으로 보통 이틀 내에 멈추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과나 사과 주스를 먹고 속이 너무 쓰리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바나나로 대체해서 위 점막이 회복된 후에 사과를 먹기 시작하면 된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위장 기능이 회복되어 사과를 먹어도 불편함이 없게 된다. 토마토의 경우는 알러지가 있으면 다른 과일로 대체해서 먹는다. 가공된 오렌지 주스가 산성이지 살아있는 오렌지는 몸을 산성화하지 않는다.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
각종 가공 음료수보다 살아있는 과일 주스가 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자. 과일 주스를 마실 때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다른 음식을 먹자. 더욱 효과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속이 거북하고 더부룩한 것은 사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과를 오랫동안 식후에 먹어오면서 생긴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각종 가공식품의 화학 첨가물 섭취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산성 과일은 공복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다.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같은 과일도 실제로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이 된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과일은 절대 몸을 산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랬다면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을지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다. 살아있는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면 된다. 현재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두통과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독소 청소를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별도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림프 시스템이 자가치유하는 과정 중에는 부종과 가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자. 설사는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 주스로 탈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순간의 불편함에 놀라서 멈추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과일이 맞지 않는 체질은 없다.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오염된 몸이 정화되는 과정을 며칠만 참고 넘기면 된다. 인내해주면 몸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밤사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회복과 노폐물 배출을 하며 아침을 맞이한다. 기상 후에는 물을 꼭 한 잔 마셔준다. 낮 12시까지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자.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먹기 편한 과일 주스가 좋다. 과일 주스는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며 다른 음식을 받아들일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과일 주스는 절대 가공된 것을 사서 먹어서는 안 된다. 가공 주스가 당을 올리고 산성화시킨다. 농약의 경우는 물에 1분 정도 담궈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분해된다. 꼭지 부분은 먹지 않는다. 몸이 정화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은 며칠 내로 없어진다. 과일 주스로만 아침을 시작하고 보내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